2008년 3월 22일 오후 울산경찰 신고센터에 섬뜩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그 경찰서죠. 예, 요거 강 한가운데에 그 호박같이 뭐 수상한 게 뭐 둥둥지 떠다녀서 지금 전화드렸거든요. 낚시를 하러 갔다가 둥그런 무언가가 떠다녀 가까이 가서 봤더니 마치 사람 머리 같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고 물 위에 떠다니는 수상한 물체가 사람 머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진행된 데다 토막나 다른 신체 부위는 사라진 채로 해화강 하구에서 발견된 시신. 뒤이어 예리한 톱으로 잘려진 양팔이 차례대로 발견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부검 결과 숨진 지 보름 정도 지난 시신 머리에 납탄이 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인이 총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근데 역총인지 뭔지 참 모르겠어. 납탄이 나온 거는 맞지. 경찰은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패가 심한 왼팔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았던 오른팔에서 지문을 채취한 결과 비슷한 지문을 가진 두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은 전주에 사는 이모 씨, 한 명은 양산에 거주하는 오모 씨였습니다. 곧바로 확인에 들어간 경찰은 전주에 이 씨는 살아있지만 경남 양산에 살던 31살 오 씨가 2달 전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오 씨로 추정하고 가족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을 탐문하고 DNA를 대조한 결과 죽은 사람이 오 씨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뱃속에 아이는 아빠를, 부모님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살해당한 뒤 토막나 유기됐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건의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가족 전체가 무너진 상황. 아내는 괴롭지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죽인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울산에 레저 스포츠 모임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해화강 하구에서 사체가 발견되기 2달 전인 1월 21일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분이 좋다, 많이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라,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낸 남편의 문자는 마지막이 됐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무너뜨린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자를 반드시 잡아야 했기에 오 씨의 통신 내역과 실종 당일 행적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습니다. 조사 결과 오 씨는 실제로 울산의 모임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취미생활을 하며 동호회에서 오 씨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회원 39살 김모 씨에게 혐의가 쏠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취업 문제로 다투긴 했지만 곧장 헤어졌고 오 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수상하긴 했지만 당시 이렇다 할 목격자나 CCTV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오 씨가 운영하던 사업이 잘 안 돼 고민이 많았다며 동호회 회원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화 안에는 일자리를 걱정하며 총을 빌려달라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듯한 오 씨의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용의선상에서 잠시 벗어날 뻔했던 김 씨. 하지만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오 씨의 머릿속에서 나온 납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바로 총알이 발사되면서 생기는 자국 때문이었습니다. 공기총에는 총알이 지나가는 통로에 당선이라는 홈이 있는데 사람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해 어떤 총인지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압수수색하던 중 공기총이 발견됐는데 공기총의 특징을 통해 오 씨의 머리에 박혀있던 탄환과 김 씨의 공기총이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증거 삼아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집 지하에는
개인 소유의 실내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아지트로도 사용했는데 김 씨는 이곳에서 공기총으로 오 씨를 쏴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총을 회수하고 3일 후 용의자 김 씨를 다시 찾아갔을 때 오 씨의 혈흔을 숨기기 위해 시멘트 바닥이었던 지하실을 우레탄 마감 공사를 해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총기 오발 사고라 주장한 김 씨. 하지만 부검을 통해 김 씨가 오 씨를 제압하고 위에서 아래로 총을 쐈다는 결과가 나오며 그의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해 살인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고 얕은 꼼수를 썼던 범인 김 씨. 경찰이 확보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오 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으며 본인이 범인처럼 보일까봐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토막 내 유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납탄 이외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자살로 위장하려다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함으로써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고 사체 유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누군가 차를 훔쳐갔다라는 황당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범죄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처럼 범행 자체나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이 형량을 낮추거나 또는 본인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등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살인과 사체 성괴,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를 살해한 뒤 은폐를 위해 시신을 절단해 강해버리는 반윤리적인 추가 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0kg에 이르렀던 오 씨를 허리가 안 좋았던 김 씨가 어떻게 혼자 옮겼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범인이 고작 18년밖에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였고 증거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가볍다는 이유였습니다. 2008년 태화강 공기총 살인 사건은 올해로 발생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곧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범인이 출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 후 다시 사회로 나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범인 김 씨. 그가 손총에 맞아 잔혹하게 살해당한 오 씨와 가족들의 원통함은 절대 사라지지도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